여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마치 소개팅 나가는 솔리드 마냥 좋아 죽는 아이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무슨 망조가 들렸는지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자며 친구들을 꼬드기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데드캠프 시리즈의 최신작이었고, 이 시리즈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줄창 죽어나가는 전통의 슬래셔 호러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요? 결국 얘들은 길을 잃게 되었고 곧이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맙니다. 이런 곳에 이런 함정이 있을 줄이야 과연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바탈리언의 좀비들은 인간의 뇌를 먹습니다. 사람만 보면 브레인을 복창하며 일사불란하게 맞박부터 깨무는 친구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인간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주 똑띠한 친구들이었죠. 지금 소개해드릴 이 장면 또한 이들의 소름 끼치는 영악함을 알 수 있었던 불후의 명장면. In dispatch, send more paramedics. 무려 무전기를 이용해 새로운 식량을 공급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This place, everybody that comes in gets swallowed up. Send more cops.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프레데터 종족은 에일리언을 임의로 번식시킨 뒤 이들을 사냥함으로써 성인식을 치러 왔습니다. 이는 10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놀랍게도 21세기가 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프레데터 종족이 에일리언을 번식시킨 방법이 다름 아닌 인간을 유인하여 이들을 숙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었던 웨이랜드의 탐사대원들,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재물의 방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외계 생명체들의 습격, 산채로 뭔가의 숙주가 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베아트릭스 키도의 세 번째 복수 대상이었던 버드. 하지만 빌의 경고로 인해 베아트릭스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버드는 결국 산탄총 한 방으로 그녀를 제압, 깊은 땅속에 생매장해버리고 마는데요. 이후 베아트릭스가 가지고 있던 한 조의 검을 전리품으로 강탈, 칼에 환장한 엘드라이버에게 이를 팔아 넘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악당과 악당의 거래는 언제나 피를 부르는 법. 버드가 그냥 양아치 깡패였다면 엘은 친구도 가족도 없는 비열한 사기꾼, 확신의 사이코패스였죠. 엘이 가지고 온 돈가방을 여는 순간 버드의 짧았던 인생도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쥬라기월드 최강의 포식자였던 인도미누스 렉스는 새로운 공룡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개수작으로 다양한 종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끔찍한 혼종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개체보다 가장 무섭고 강하고 흉폭한 존재. 하지만 인도미누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름 아닌 상상 이상의 높은 지능이었는데요. 그냥 이대로 뒀다가는 분명 뭔가가 터질 것 같다 싶었던 바로 그때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인도미누스가 사육장을 탈출하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먹어치우는 인도미누스의 위험. 곧 쥬라기 월드에서는 포획 전담팀을 급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도미누스의 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했고
급기야 유전자 조작의 결정체인 위장술을 시전, 포획팀 전원을 생지옥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여 이를 다스리려 했던 인간의 오만, 무리한 욕심이 빚어낸 끔찍한 대참사였죠. T바이러스의 유출로 좀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엄브렐러 연구소. 이 지옥같은 난장판을 해결하기 위해 엄브렐러 직속의 특수부대가 난입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시설을 통제하던 슈퍼컴퓨터 레드 퀸은 이 오합지졸의 특수부대 또한 위험 요소로 감지, 매우 효과적인 예비보안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되는데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든 한 방에 잘라버리는 레이저 트랩. 결국 이곳에 갇혀버린 특수부대 대원들은 여기저기 하나둘씩 썰려나가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아 식별이나 일말의 자비심이요, 확신의 티발 새끼였던 레드 퀸에겐 그딴 거 1도 없습니다. TT 트위스터는 멕시코 국경에 인접해 있는 매우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술집입니다. 외로운 남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헐벗은 여성들의 무흐한 환대가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환장하게 만드는데요. 가냘픈 식도에 데킬라를 때려 부으며 연거푸 목젖이 불타오르던 바로 그때 TT 트위스터의 메인 이벤트인 산타니코 판데모니움의 특별한 무대가 시작됩니다. 끈적한 음악과 끈적한 몸부림, 이를 보고 있는 내 기분도 적잖이 끈적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무대는 잠시 후 있을 서프라이즈를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을 뿐, 결국 피냄새를 맡은 산타니코가 급발진을 시전하며 이곳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웃으면서 즐기는 피한사발의 여유, 원활한 식량 수급을 위해 옷까지 벗어 제꼈던 고대 흡혈귀들의 참신한 생존법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페루에 위치한 차차포야 정글 속, 여기 위대한 고고학자인 인디아나 존스가 고대의 유물을 찾아 탐험을 시작합니다. 독거미가 가득한 음침한 동굴, 다양한 부비 트랩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 끝에 드디어 손에 넣게 된 황금 여신상.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고 여기저기서 한 5만 번은 얘기했죠. 여기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함정이 인디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얇게 편 수제비가 될 수도 있는 개같은 상황. 원활한 유물 탐사를 위해선 극한의 유산소가 필수입니다. 아끼던 이웃집 소녀가 멕시코 카르텔에 납치, 결국 사망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뼛속까지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람보, 곧바로 카르텔 조직에 단신으로 쳐들어가 두목의 동생놈을 참수시켜 버리는데요. 이에 눈가리가 뒤집혀버린 카르텔 보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하들을 대동하여 람보의 농장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늙은이 하나 황천으로 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하지만 이는 사실 카르텔 조직을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람보 할아버지의 치밀한 계략이었는데요.
람보의 농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5만 가지 다양한 함정들, 사방천지에서 피와 살이 난무하고 1초에 한 번씩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깨지고 박살나고 썰리는 건 기본.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땅굴 안에 갇혀버린 악당들은 그야말로 극한의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는데요. 7순이 넘은 람보 할아버지의 성인판 나홀로 지배, 잠자는 람보의 곁털을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여행을 떠나게 된 케빈의 식구들. 하지만 여행 당일 아침 정전으로 인해 늦잠을 자게 된 가족들은 정신없이 준비를 서두르다 그만 케빈만 혼자 남겨둔 채 자기들끼리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된 케빈. 설상가상 2인조 좀도둑인 해리와 마브가 케빈의 집을 노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케빈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고 심지어는 매우 잔혹한 부비트랩 전문가였죠. 집안 곳곳에 함정을 설치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최연소 사페 케빈. 이제 해리와 마브에게 남은 건 오직 전치 18주 상당의 타박상과 자창상, 안면골절, 분쇄골절, 복합골절, 두피화상, 감전화상, 전신화상 등 아마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종류를 전부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